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8월 1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OMC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됐죠. 예상대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고,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이제 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게 이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는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횡보하면서 잘 버티고 21선 위에 있었는데 금리는 FOMC에서 예상대로 0.25%포인트를 인하했다. 이거 꾸준히 언급드렸던 가장 무난한 시나리오였죠. 그래서 이것까지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밀리게 된 이유는 제롬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투표권을 보유한 의원은 한 10명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발언을 한다. 미드 사이클 조정이다. 그러니까 중간 선제적인 조치 정도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선제적 조치고 장기적인 금리 인하를 이번에 0.25 마이너스 0.25%포인트 이렇게 인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내리고 이게 꾸준히 내린다 이거보다는 확인하고 가겠다 이런 신중론적인 성격이 강해요. 요 2명 때문에 그럽니다. 2명 만장일치였으면은 이 정도 발언은 아니었을 거예요. 좀 더 자신감 있게 향후 동향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방향으로 스탠스를 바꿨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이 2명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금리 인하잖아요. 두 번째 금리 인하도 아니고 첫 번째다 보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 좀 자신감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죠. 예. 또 좀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을 시작으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을 시작으로 이제 꾸준히 세 차례니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올해 이거 이후로 한 차례 정도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금리 인하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 나오다 보니까 그럼 유동성 확대가 안 된다라고 생각돼서 이제 다우지수가 밀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 저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보합권 등락을 계속 보이고 있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새벽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왔다 갔다 하다가 발표 난 다음에 쭉 밀렸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중론을 펼쳤다. 근데 미증시가 그동안은 워낙 이렇게 강했으니까 조금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어도 나쁠 건 없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계속 제가 미증시 너무 강하네요. 얘는 조정도 안 받나 봐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기회에 조정을 좀 받았다. 그리고 음봉으로 쭉 내려가기만 한 게 아니고 밑에 그래도 최소한의 저점 매수는 나왔다. 그러니까 밀리더라도 계속 이렇게 기존 이제 지지선을 이탈해서 계속 내려가기보다는 21선 아래서 잠깐 이렇게 기어가다가 넘어가던지 아니면은 금세라도 또 다시 넘어갈 수 있는 모양은 나오니까 8월 안에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증시가 중요하죠.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있다 보니까 미국도 보고 다 보는데 오늘 저런 FOMC의 영향력에 비해서는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장중에 플러스권도 갔다 오고 하면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는데 저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선반영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제일 선반영 제일 약한 증시 중 하나, 제일 약한 증시는 코스닥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선반영돼서 밀린 게 있어서 강한 하락이 나오지는 않았다. 약세로 끝나긴 했는데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을 같이 한번 보면은 자, 외국인 개인 기관에서 장중에는 뚜렷이 매수하는 주체도 없고 매도하는 주체도 없었는데 그래서 장 마감으로 가서 기관에서 조금 받아줬습니다. 개인의 물량을 받아준 거죠. 기관이 끌어올리면서 매수한 것보다는 오늘은 장 막판으로 갈수록 개인들이 조금 던지니까 요 부분을 기관들이 받았다. 요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1000억, 이거 꽤 큰 규모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틀 전이죠. 15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뭐 전일 뭐 270억이었나요? 그 정도 들어와서 한 1700~8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그 중에서 요 1000억 정도는 정리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이틀 조금 매수하고 하루 만에 또 1000억을 던져버리면은 크게 의미를 못 찾는단 말이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 그래서 꾸준히 최소 2주, 좀 강한 물량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한 2주 정도는 매수 들어와야지, 일주일 정도 들어오는 건 그 다음 일주일에 또다시 청산해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꾸준한 매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코스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가? 수급이 조금 더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이제 뭐 5천 계약 매수해주면서 이제 거의 3만 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왔겠죠. 보시면은 선물 같은 경우는 6월 만기 이후로 했을 때 그쵸, 3만 계약 넘었죠. 3만 1000 계약이 됐죠. 그래서 뭐 누적으로는 뭐 충분히 좋은 9월 만기까지 해서는 뭐 한 번 정도는 들어주지 않겠냐, 계속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9월 만기까지는 뭐 2달 남았습니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한 달 남았네요. 8월이니까 한 달 보름 정도 남았겠죠. 그 정도 남았는데 뭐 한 번 정도 들어주지 않을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아직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9월 만기니까 9월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두 번째 목요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선물 옵션 동향 쪽에서 이제 옵션이 중요하다. 옵션이 중요한 이유는 선물은 9월인데 옵션 만기일은 다음 주 목요일, 이제 딱 일주일 남았어요. 보면은 콜옵션 같은 경우가 오늘 매도가 나왔고 풋옵션도 매도가 나왔는데, 풋옵션 매도가 좀 더 커도 어제 매수가 한 100억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100억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뭐 33억 매도 나온 거, 이거는 그래도 다행인 정도는 돼요. 근데 조금 더 강력한 청산이 나와야 되고, 콜옵션 매수가 안 나오는 게 이게 계속 못내 걸리고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콜옵션 매수가 들어와야 돼. 이게 안 나오면은 이 정도 수급이 유지되는 거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한 202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 정도, 이 정도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정확하게는 코스피 200 지수로 265에서 자 270포인트 사이 정도를 예상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이제 지수 환산했을 때 대략적으로 요 정도가 나온다. 2020에서 2050 정도. 그래서 수급의 변화가 필요하다. 콜옵션이 좀 강력한 매수가 들어와서 위쪽 2050포인트 위쪽을 열어서 이렇게 안착해 주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 그게 아니면은 지금은 한 요 구간 정도에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2050포인트 돌파보다는 뭐 살짝 걸쳐놓던가 아니면 요 아래쪽에서 끝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요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수급 분석해드렸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장중에 630포인트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돌파가 안 됐죠. 그래서 어제 살짝 걸쳤는데, 요거는 좀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아래골 이렇게 길게 달고 저점 매수가 들어온 거는 좋은 거다, 굿,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630포인트 이렇게 살짝 걸쳐 놓은 거는, 이거는 안 좋다라기보다는 좀 물음표, 아직까지는 좀 의심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에 1000억을 던졌죠. 다시 1000억을 매도하면서 뭐 돌파보다는 오후장으로 갈수록 밀려서 끝났다. 그래서 종가가 저가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제일 낮은 가격으로 마감이 되었다. 요 정도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630포인트를 확실하게 뭐 거래량이 싫던지 뭐 갭으로 돌파하던지 확실하게 안착해 주는 게 중요하고, 여기를 빨리 넘어가서 위쪽으로 마중을 나가야 돼요. 650포인트든 뭐 650포인트 부근이든 마중을 빨리 나가야 돼요. 이 21선이 밑에서 이렇게 버티면은 21선이 내려오는 각도가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최근 한 달 평균 값이니까 가파르게 내려오면은 돌파보다는 맞고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얘가 가파라지기 전, 더 가파르게 나오기 전에 빨리 가서 한번 띵 하고 부딪힌 다음에 요
그 각도를 완만하게 이렇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640 뭐 포인트 위쪽에서 살짝 이렇게 돌리는 모습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빠른 반등이 절실하게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630 밑에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기어가도 21선 내려오겠죠. 근데 가파르게 내려오는 거는 이제 잘못하면은 이제 저항 돌파에 실패하고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기분 나쁜 상황이 된다. 빨리 넘어가 주는 게 중요하다. 이 개념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오늘 그 시장이 밀리면서 뭐 아예 개파락으로 시작해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뭐 양봉 만들면서 양호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이렇게 21선 이탈해서 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벅벅벅벅 기면서 이렇게 가다가 돌파해서 위쪽으로 다시 한번 가는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 뭐 빠르게 오늘 뭐 새벽에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은 빠르게 21선을 도전하고 탈환해가지고 돌파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근데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 삼성전자 어차피 쉴 타이밍이 와서 여기 돌파할 자리를 돌파 못하면은 급락이 한번 나온다. 급락이 한번 나온다. 급락이 한번 나온다. 이번에도 급락이 한번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등이 이렇게 잘 나오면은 안심하면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렇게 조금 횡보하거나 해도 뭐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 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뭐 바로 뭐 회복합니다 이게 아니라고 했죠. 계속 조정이 나와서 조금 쉬어가도 걱정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제가 여기 돌파 실패했을 때 말씀을 드렸죠. 21선 여기까지는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고 여기를 지지받으면은 돌파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뭐 이탈하면 밑에서 조금 쉬었다가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최근에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 얘네가 좀 쉬어가면서 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하이닉스는 그래도 다행히 21선 지켜주면서 어제는 저점 매수가 나왔고 오늘도 양봉 뽑아주면서 저점 매수가 계속 나오고 있죠. 21선은 지켜주려고 하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기존 횡보하던 구간으로 다시 들어왔죠. 하이닉스는 정말 강한 녀석이다 보시면 되고 요 구간까지 다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삼성전자 조금 쉬더라도 하이닉스는 8만원 위쪽을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존처럼 돌파 못해서 이렇게 한번 밀릴 수는 있겠지만 뭐 이만큼 밀리지는 않겠죠. 기존에 이 구간에서는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전쟁 부분에서 중국이 아예 뒤집어 버렸잖아요. 합의문 쓰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강력하게 밀린 영향이 있는 거고 지금은 그 정도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밀려도 한 뭐 73,000원 진짜 어렵게 올라가도 한 7만원 초반 전후 여기 7만원 들기 이 정도까지가 아닐까 싶어요. 61선이나 뭐 73,000원 요 구간 정도는 지켜주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21선을 잘 지켜주고 있으니까 이탈하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디까지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66,000원까지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여러분 감사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더욱더 물량을 늘리거나 없는 분들도 다시 사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은 지금 어제 이렇게 뭐 하단에서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온 거는 다행인데 얘는 지금 빠르게 요 안쪽으로 회복해 줘야 된다. 18만원. 얘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밑에서 이렇게 벅벅 기어가면은 21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맞고 또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8만원 위쪽을 빠르게 마중 나가서 21선 맞고 뭐 안착을 하던지 아니면 맞고 살짝 여기서 밀렸다가 돌파 시도를 해서 18만원을 제압을 하던지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 밑에 17만원 전후 이 구간에서 기다릴 상황이 아니에요. 셀트리온은.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매매를 해라고 이 구간에서 매매 안 합니다. 차라리 더 밀리면 그때 보던지 아니면은 18만원을 회복해서 안착하는 상황이 나오면 그때 보던지 둘 중 하나를 저는 택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간단하고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그래요. FOMC 금리 인하 이 부분에서 0.25%포인트가 이게 현재는 가장 무난한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좀 약간 매파적인 의견
요 부분을 시사해서 매파적인 의견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저는 매파적인 의견보다는 좀 신중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게 맞는 것 같아요. 제롬 파월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언제나 선제적으로 강하게 조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언제 확인하고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행동이 먼저 움직이기보다는 다 확인하고 지표랑 다 보고 이렇게 뭐 한 걸음씩 성큼성큼 갖는 게 아니고 한 족장씩 야금야금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제롬 파월의 성향에 맞는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성향에 맞는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 기대한 부분을 충족시켜주지 못한 거죠. 성향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 코스닥 뭐 수급이 안 좋아졌다. 수급 중요하다. 수급이 미래인 것 같아요. 지금은 선물은 좋아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스피는 나쁠 게 없어요. 지금 나쁠 게 없어요. 적어도 중립 세모 이상은 된다. 그리고 코스닥이 문제인 거고, 코스닥 수급이 이게 문제인 거고, 선물 같은 경우는 제 기준에선 지금 또 대량 매도하고 대량 매수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1일 비하는 거 왔다가 결국 보면은 3만 계약을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선물은 그래도 양호한 게 아니냐. 그리고 옵션 동향 같은 경우는 중립 이하 정도는 되지 않겠냐. 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중립 이상, 코스닥은 부정적, 선물은 긍정적, 그리고 옵션은 중립 이하, 뭐 이 정도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급이 좀 잘 들어와 주기만 해도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데 워낙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이 수급이 부족하면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 개념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할게요. 걱정하신 분들 많을 텐데 조금 더 밀렸다 온다 뭐 하더라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죠. 1개월 에서 1개월 반 정도 기다리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라고 계속 지난주에 엄청 강조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지났으니까 1개월 빠르면은 이달 안에, 그러니까 8월 안에 되면은 가장 빠른 상황인 거고, 적어도 9월 안쪽까지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맥시멈을 잡은 게 제가 9월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로 잡은 이 안에는 저 선물을 강력하게 청산하지 않는 이상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올 텐데, 그 반등의 세기가 어느 정도냐. 근데 지수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선물 매수 규모가 조금씩 야금야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좀 생각을 하고 가시면은 마냥 하방향만 보기보다는 그래 지가 밀려봐야 언제까지 밀리겠어 라는 생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무조건 강세라기보다는 밀리는 것도 한계가 있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반등이 나오냐 싸움인데 그거는 수급이 말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면은 내일 화이트 우가 리스트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여기 제외되는 부분을 재료 소멸, 악재 소멸 쪽으로 생각하고 이제 뭐 내일이나 다음 주부터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은 가장 좋은 거고, 그게 아니어도 뭐 옵션 만기일까지는 조금 눌리는 수급이니까 만기일 이후 정도로 보면은 그것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시나리오 정도 놓고, 빠르다라고 하면 그 두 가지 시나리오 정도 놓고 보시면 되고, 좀 느리다라고 하면은 역시 서머랠리는 물 건너왔구나 생각하시고, 이제 9월 만기일까지는 그래도 한번 뭐 저 선물을 청산할 기회는 잡지 않겠느냐, 요 정도 두 가지 시나리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진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